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춥습니까? 복습을 좀 하죠. 43페이지 등록부터인데, 등록은 사람이 등록의 요건이죠. 공인 중에서 법인의 요건이니까 절대 이중 등록은 금지죠. 나아가서 이중 소속도 금지이죠.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취득한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대회 할 수 있다 없다? 양도대회 금지. 이 세 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회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위반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절대 등록 취소이고 형벌이 1-1 제재가 똑같다 이해하시면 되고, 무등록도 중개업이다. 중개업인데 단속에 걸린다. 위법이죠. 처벌되겠죠. 얼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거래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민법 문제죠. 무효가 아닌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소속은 포함 제외.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대. 등록하려면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등록 기준은 어디 정하고? 각종 기준. 대통령령으로. 공통기준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 결격사유 아니고 실무교육 받아야죠.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야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 제외. 제외니까 등록할 수 없다.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도 포함 제외. 포함이니까 등록할 수 있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현재 대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하든지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뭐만 확보하면 되고 사용권만. 매년 시험 나오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 매년 시험 나오죠.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되어서 중개업인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중에서 뭐는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등록할 수 없고,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자본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자본금액은 5천만 원 이상. 법인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들 수 있나 없나요? 주대인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 들 수 있다. 주대인 사무소가 남구에 있다면 남구 빼고 나머지 시군 구별 한 개씩 들 수 있죠. 법인만 분사무소 들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오늘 배우시겠지만 중개업인 주대인 사업 말고 14조에 가니까 6가지 겸업을 정하고 있죠. 법인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들 수 없는 반면에 과계는 한 개만 더 해야죠.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은 14조 일을 하고 더 할 수가 있다. 오늘 요거 배우시고,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 분사무소이면 누가 있고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 기준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할 때는 제외 3분의 1인데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그죠? 별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개념을 법인만이 분사무소 들 수 있다. 한 반면에 14조 업무만. 법인이 아닌 자 두 사람은 분사무소 들 수 없는 반면에 법에서 업무 범위 제한은 없다.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 됐죠? 저는 됐는데 됐나?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 기준을 갖췄으면 증명하는 서류 가져가야죠. 실무 교육 수리증 사본 가져가죠. 여권용 사진,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죠. 외국인이 등록 신청을 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나 없나요? 오늘 배우시겠지만 고용 신고할 때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본적지시는 조회를 통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든지 외국인을 고용 신고하든지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할 때 뭐는 가져와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을 쓰는 소리는 누구일 때만? 외국인 외국법인일 때만.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격 시험 응시할 때 냅니까? 등록 신청할 때? 오늘 배우시겠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말은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 내죠.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교부 받을 때 냅니까? 교부가 아니고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필증 재교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고 등록 요건에 적합하면 서면 통지해야 되죠.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고,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했죠. 교부했다는 말은 처음에 원래는 기업공인에서 아니었는데 확인해서 등록증을 줬다 그 말은 자기 권할 지역 내에 없던 기업공인에서 만들었죠. 그건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한다. 교반상입니까? 재교반상입니까? 교반상. 없던 기업공인중개사가 생겨났을 때 그때 기업공인사에게 등록증 교부했습니다 하는 사항만 통보하지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다. 등록증을 교부할 때 등록관청은 뭘 확인하고 주어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며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라. 그죠? 인장 등록은 원칙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 나오면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는데 인장 등록은 할 수 있다. 언제?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취급하고 3월 초가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는 3월 초가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한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종별 변경할 수 있나 없나요? 종별 변경할 때는 각자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 종별 표시가 다 돼 있죠. 종별 변경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등록증을 고쳐야 되니까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종별 변경하는 방법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다시 등록받는 방법이 있죠.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종별 변경하는데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러니까 기업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종별 변경할 때는 공통이 종전 등록증 반납하고 수수료 납부하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 그 말은 신청한 적이 있다 없다? 신청한 사람 몇 사람? 공인중개사고 법인은 개설 등록했죠. 개설 등록을 한 기업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나오면 항상 뭐 한다? 신청서 다시 제출. 그러면 등록을 한 두 사람은 재교부 신청은 안 된다 그 말이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아니지만 기득권 인정받은 부칙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 그죠? 업무정지 처분받으면 결격이죠. 결격기간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업무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은 할 수 있지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기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개인 사망, 법인 해산,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은 소멸되죠. 더 이상 기업 공인중개사 아닌데 법인이 해산한 후에도 폐업 신고한 후에도 등록 취소 받은 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하면 뭐가 되고? 무등록, 등록을 이미 등록 없어졌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는 예외가 없죠.
비교하실 게 전체 자격증 대회할 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등록증 대여. 반드시 자격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 형벌 얼마? 1-1.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64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면 12가지가 있죠.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으니까 기준에서 나왔듯이 등록을 하고 잘 때는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근데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한다 할 때 등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중개 보존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10조에 정하고 있는 12가지 결격 사유 개념은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보존처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다. 이게 원칙. 12개 중에 딱 한 사람 예외가 예외다. 그거는 종사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이 사람 빼고는 예외가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고 파산선고 받은 자. 그렇게 원칙은 종사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자격 취소받은 사람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예외로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종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종사할 수 있다. 민법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죠.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혼인을 하면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고 오로지 성년이 되어야 한다. 그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계시심판 받은 사람이죠. 계시심판 받은 사람이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고 오로지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이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채무를 다 변제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복권 신청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복권 결정해서 복권이 되어야 종사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나오죠. 금고 이상은 죄가 무겁죠. 징역형 벌금형에 의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집행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집행이란 말이 보이면 앞에 생략된 말이 모든 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거 생략된 말이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조문 보실 때 집행이 보이면 앞에 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집행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몇 마디? 3마디가 있다.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 그죠? 이렇게. 이게 가장 핵심 단어예요. 집행이 보이면 앞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이 생략된 말이 모든 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인 징역형 금고형 선고받았다. 여기 생략된 말이 집행이에요. 그럼 집행 종료에서 가석방은 3년만 경과하면 됩니까? 자녀 형기가 있다 없다?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집행 면제는 어떤 사면? 특별 사면 받으면 남은 기간은 면제되었죠? 없이 3년만. 선고유예는 선고받았나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겠다 말이니까 절대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일반 사면은 결격입니까? 아니다. 벌금형 나오면 앞에 어떤 법 위반? 이 법 위반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몇 년? 3년이죠. 다른 법 위반 벌금형 결격 사유가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결격 사유가 아니고 벌금형이어도 선고받아야 3년간 결격이지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등록 취소 후 3년.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소속이 자격 정지받으면 자격 정지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 업무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이면 경과되지 않으면 폐업은 가능하지만 기간 중이면 결격. 그죠? 전주에 결격 사유할 때 조금 애매했던 것이 등록 취소 받으면 원칙은 등록 취소 몇 년이라고요? 3년간 결격인데 등록 취소를 받게 돼도 3년이 없는 등록 취소가 있다. 법인 해산이면 절대 등록 취소하죠. 3년간 결격이 아니다. 그러면 3년 적용이 없으니까 해산한 경우에 대표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가 있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죠. 미달되는 기준만 갖추면 된다. 그 말은 3년 적용 없이 등록 기준 미달 법인 해산 나오면 3년 적용이 없이 바로 등록할 수가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종사할 수 없단 말이다. 종사할 수 없죠. 결격 사유마다 종사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요 기간 동안만 가게 문 닫으라 그런 취지에서 등록 취소하죠. 파산 선고 받으면 언제까지? 복권이 되면 벗어난다 그 말이죠. 결격 사유마다 절대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때문에 등록을 취소한단 말이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죠. 그러면 등록 취소 받겠죠. 언제 벗어나요? 복권만 되면 벗어나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자격 취소 받으면 결격이죠. 자격 취소 후 3년만 견디라 그 말이죠. 그럼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반드시 가게 문 닫아야죠. 등록 취소 받죠. 그럼 등록 취소 후 3년 하면 안 되고 자격 취소 후 3년. 결격 사유란 말은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만 가게 문 닫고 그 기간 끝나면 일을 하십시오. 그런 취지가 결격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등록 취소 받는 거 꼭 체크하실 게 전체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법인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로 인하여처럼 세 가지이면 등록 취소 후 3년 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난이도 높은 질문이고. 됐어요? 된 것 같은데. 진도 나가도 되겠어요? 네. 오늘 진도가 77페이지죠? 맞아요? 77페이지 거기 밑에 1절에 업무 지역 있나요? 그 위에 표에서 출제가 잘 되는 부분 동그라미 해놨죠? 5개, 6개 나눈 부분입니다. 그죠? 업무 지역 넘겨보시고 78페이지 맨 위에 중개인은 현재 누구라 부릅니까? 부칙이죠. 업무 지역 타이틀 밑줄 해보시고 밑에 하단에 중개사무소 있나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79페이지 하단에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그게 한 문제. 넘겨보시면 85페이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있죠? 거기도 함정이 한 2개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설치한 다음에 86페이지 사무소 이전 있나요? 지금 뭐 정리할 내용 중에서 앞에 업무 지역 범위는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사무소 설치해서 분사무 설치하고 공동사용 체크하셔야 되고 이전 절차가 한 문제 나온다. 2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목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77페이지 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은 기득권 받은 사람이 일뿐이지 무자격자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자격이 있죠. 다. 부칙을 물을 때 추대인 사업이 중개업인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기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사람요? 세 사람의 주된 사업은 중개업 맞죠?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고 겸업도 할 수 있는데 주된 사업은 중개업입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입니까? 아니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특수법인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은 시험에 묻게 되는 내용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중개업이 주된 사업 맞지만 기득권 받아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 부칙은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보는 자 해서 간주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지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차등받는 게 그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이에요. 그 업무 지역은 전국에 있는가?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다. 현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사무소가 있으면 사무소 소재지 기준에서 울산광역시에 사무소가 있으면 광역시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 내에 있는 것만. 경상북도처럼 도에 있으면 도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것만.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것만. 지역적으로 제한 받죠. 그럼 여기 나중에 암기사항이면 부칙의 업무 지역이란 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역 그 말이죠. 업무 지역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부칙이 업무 지역 범인 특광도 울산광역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이 부산광역시 물건 중개하게 되면 위반이죠.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제한받지만 특별시 내에 있는 광역시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은 5가지 모두 취급할 수 있으니까 대상물 범위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차이가 없지만 지역 범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못 찾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으세요. 월요일이고 월요일 날 분위기 잘 잡아야죠. 내일 공법아니요? 공법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막 뭐 보고 하면 싫어하시잖아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 선생님 다 그렇죠. 특이하죠. 네 책인데 내가 뭐 마음대로 못 보고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이따가 14조 나올 건데 14조 하면 누구 업무요? 법인의 업무 겸업 6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부칙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인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대상 부동산이면 경공매 업무는 부칙은 일체 수행할 수가 없어요.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 분석은 당연히 못하고 취득할 수 있는 상담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할 수가 없다. 누구는? 부칙은 경매 공매자 붙었으면 권리 분석 취득할 수 있는 대리 일체 못해요. 부칙은 그 나중에 함정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나 권리 분석 및 취득할 수 있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경공매자 붙으면 일체 못하는 사람이 부칙이다. 부칙이 자기 가게 상호 정하겠죠. 상호 사무소 명칭에는 법에서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문자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못 써요. 몇 자는 쓰는가? 부동산 중개 문자. 이런 걸 묻는 게 부칙 문제예요. 그 지금 업무 지역 좀 더 확인해야 되고요. 한 14절 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을 떼고 봐야 되고. 근데 사무소 명칭은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사무소 명칭은 계약 알선입니까? 계약 알선이 아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와 관계 없죠. 그럼 부칙도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등록증은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 걸고 있는데 무자격자인데 그래서 사무소 명칭은 당연히 8자 명칭을 못 쓴다고 문자를 쓰게 되어도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하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우리
과목법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대표 선수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있죠. 요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요건 앞에서 한번 적어봤어요. 농협도 특수법인도 원칙은 부수적이나마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그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변호사증 걸고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죠. 중개업을 마음대로 해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누가 되어야 개업공사 되어야 한다. 그럼 특수법인도 원칙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원칙은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시험은 다른 법인 잘 안 나오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만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만 보게 되면 농협이 부수적으로 농지 딱 한 개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요만큼 중개할 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전 시간에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문제. 특수법인 모두 공통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중개업하기 때문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다. 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농협 포함하여 모든 특수법인은 공통으로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다. 요건 보세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것은 특수법인의 공통 아니에요. 원칙은 특수법인도 뭐 해야 한다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농협은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법 구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데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 등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협이 잘 나오는 거예요. 농협도 지점을 두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 누구 이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알 것인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것도 공통. 하지만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특수법인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때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고 배상 책임은 다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의뢰인의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요거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나중에 이렇게 계속 정리할 거니까 부칙 나오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차등 규정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수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모든 기준 또는 요건을 다 적용하지 않는다. 갖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그렇게 해놓으시고 거기 77페이지 업무 지역 동그라미 하시고 1번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땡땡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땡땡 전국 적어 놓으시면 돼. 아주 옛날에 시험 한번 나왔던 것이 양가로 2번이 있죠. 2번에 분사무소도 당연히 법인의 분사무소니까 법인이 어디까지 하니까 전국이니까 분사무소도 업무지역 어디까지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이라 보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지금 77페이지요. 밑에 양가로 2번에 첫째 줄 뒤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 중개업 나오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도 이런 말은 없어요. 어디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반대에 서갈 수밖에 없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수법인의 업무지역도 어디다? 전국이다. 넘기시면 이제 중개인 부칙이죠. 부칙의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다. 그죠? 일단 전국 X 적으시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다.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부칙의 업무지역은 밑줄 당의 중개사무소 항상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는 시군구 등록관청을 나누거나 특광도 업무지역 나누거나 5주째 가시면 주택에 대해서 중개보수 조례가 있죠. 주택은 조례가 있죠.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조례할 때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 있는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특광도, 지역을 나눌 때 기준은 다 중개사무소가 기준이다.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줄이면 시도죠.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그 관할구역인 특광도 안에 있는 밑줄 중개 대상물 5가지죠.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중개인의 업무지역 옆에 빈칸이 있죠. 중개 대상물 범위 적으세요. 지역 범위가 아니고 중개 대상물 범위, 중개 대상물 범위 땡땡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중개 대상물 범위는 종별 차이가 없다. 시험 지문 나왔던 것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 범위는 개업 공인에서 종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지역 범위만 차이가 있다. 원칙은 특광도 제한받는 것이 부칙인데 밑에 예외 있죠. 그 나오면 거기 나올 거예요. 예외. 중개인 부칙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그다음 밑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조건이 붙었죠. 원칙은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울산광역시, 서울에 있으면 서울, 도에 있으면 도 관할 지역 내 있는 5건지만 중개하는데 그런 중개인 부칙도 어디에 가입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합니다 라고 조건이 붙으면 정보망은 컴퓨터죠.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 조건이 붙으면 어디까지만 당해 정보망에 뭐 뒤에 정보망에 공개된 대상물이면 특광도 밖에 있는 것도 공개된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되겠어요? 전국이다 하려면 정보망에 모든 물건이 다 올라와 있어야 전국이 되죠.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관할구역 안 원칙 부칙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합니다 할 때만 어디까지 정보망에 공개된 대상물이면 관할구역 외의 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밑에 3번의 제재는 부칙이 중개 업무 지역이니까 특광도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 정지. 자, 그 정도 하시고 밑에 중개사무소 있죠. 중개사무소 쪽은 설치 규정이 있고 설치한 다음에 이전 규정이 있는데 설치 쪽에서 시험 나오는 것이 법인만 둘 수 있는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한 문제하고 설치한 다음에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밑에 1번에 설치 기준 있죠. 기준 동그라미 어디 승해요? 대통령령 한번 적어보시고 그 원칙정을 몇 개 읽어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79페이지 맨 위에 1등록 1사무소 원칙 있죠. 개업 공인중개 산업 밑줄 몇 사람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모두는 세 사람은 그 말입니다. 법인이 아닌 하면 두 사람. 그럼 나눌 줄 아셔야 되고 이미 가게는 두고 중개업하고 있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 밑줄 사무소 도대 몇 개만 한 개의 사무소만 들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세 사람 모두는 사무소 설치 기준에서는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면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시군구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가게 두고 중개업하고 있죠. 시군구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하면 모두 몇 개만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은 뭘 둘 수 있는데 특수법인 포함하여 법인은 분사무 둘 수 있죠. 이미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남구가 등록관청이죠 지금.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법인이어도 주된 사무소 한 개 있다면 여기 남구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으니까 모든 기업 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는 몇 개만 들 수 있다? 한 개만.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드는 것은 예외가 없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못 둔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 잘 나온다고 말입니다. 분사무소란 개념은 법인만 성립되는 말입니다. 두어도 이미 있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시군구 안에는 못 둡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밑에 2번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해서 이 부분에 이중사무소는 당연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두고 해라. 그죠? 이중사무소는 예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아가서 둘째 줄 뒤에 나아가 천막 그 밖에 있나요? 밑줄 하시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뒤에 다만 있나 없나요?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법인의 경우에만 주된 사무소 이외에 뭐만 허용되고 분사무소 허용되지 이 분사무소 말고는 법인이어도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 2개 이상 두면 된다 안 된다? 법인의 분사무소 빼고 갑개업 공인중개사가 남구에 가게 한 개 두었죠? 남구에 또 가게 두면 돼야 안 돼요? 이중사무소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의 경우에만 분사무소만 허용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일체 다른 중개사무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떴다방을 규제하게 한 것이 중개사무소 남구에 중개사무소 두고 갑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견본주택 있죠. 앞에 보도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파라솔 컨테이너 박스 있죠.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견본주택. 그러니까 천막 이렇게 설치하고 앞에 현수막 걸죠. 부자들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걸고 분양계약하고 나눈 사람을 잡아서 분양권 전매 상담해 주죠. 현장에 나가서 분양권 전매도 중개하죠. 현장 나가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다 보니까 투기를 조장하더라. 여기서 떴다방. 그러니까 요거 떴다방을 규제하게 한 것이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분사무소 허용되고 좀 더 보시면 공동사무소만 허용되지 이것 이외에는 종류 불문하고 천막이든지 파라솔 종류 불문하고 현장 나가서 중개업을 하는 시설물인 임시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기출문제 물어보시면 예외 없다 적으시라는 이유가 일시적으로 둘 수 있다. 등록관청에 허가받은 경우 둘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은 자격증은 대여할 수 있다. 예외 없죠. 기출문제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기준은 누구든지 시군구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한 개만 법인에게만 분사무소 허용되고 더 이상 가게를 더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천막을 두고 파라솔 설치하고 분양권 전매 상담 중개하는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겁니까? 남구 안에서 갑이 무구동에 등록을 했죠. 또 무슨 동이 있어요? 다운동도 남구입니까? 무슨 동이 있지? 남구에도 무슨 동이? 어? 야음동이 남구인가?
그냥 A동에 합시다. A동에서 A동에 등록한 자가 B동에 또 등록했다. 뭐예요? 이중 등록은 사무소 각각 두고 등록을 각각 했죠. 등록서 몇 개? 2개. 남구 무구동에 등록한 갑이 동구 방어동 동구 방어동에 또 등록했다. 이것도 뭐예요? 등록한 자가 또 등록했죠. 가게 몇 개? 가게. 등록한 자가 등록 2개. 등록증 몇 개? 2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로 등록했다. 이것도 뭐 이중 등록은 가게 각각 두고 등록증 각각 그렇죠. 이게 이중 등록이야. 이중 사무소 모습은 무구동에 등록했죠. 가게 두고 있죠. 가게가 좁아. 옆에 한 칸 더 얻어서 가게 둔다든지 2층에 한 개 더 가게는 여기 이중 사무소에 등록증 몇 개? 1개. 가게는 2개죠.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위에 거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쪼갤 수가 없죠. 그 이중 등록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 보세요. 임시 중개 시설물은 천막 팔아서는 건축물은 아니죠. 효과는 뭐하고 똑같아. 여기 등록증 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게를 1개 두고 등록관 증권을 1개 두고 현장 나와서 가게 1개 더 둔 거 아니야. 이건 이중 사무소 똑같이 취급해. 이중 사무소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의 효과는 똑같아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는 다른 겁니다. 구분되시죠? 각각 등록한 것. 여긴 등록 1개 하고 가게만 1개 더 둔 것. 그래서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에는 걸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절대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은 이것보다 덜 나쁜 놈이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나중에 임의 취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벌은 똑같이 1-1은 똑같아. 이거 제재를 물어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경우 나면 이중 등록이 아니구나. 뭐하고 똑같구나. 이중 사무소 똑같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안 되고 할 수 있고 형벌이 얼마? 1-1.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제재를 위에 타이틀에 양가로 이번에 이중 사무소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은 제재가 똑같아.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재를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 위반하였거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형벌은 얼마? 1-1. 그래서 한 문제짜리가 밑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한 문제짜리예요. 자,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설치 규정에서 여기 붙여서 이해하실 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개의 사무소 안에 2사람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 합동사무소라 했는데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시면 변호사 2사람 이상이 앉아서 각자 자기 변호사증 걸고 영업하고 있죠. 합동법무사 사무소도 보셨나요? 등기소 앞에 가면 법무사 2사람이 같은 가게 두고 각자 법무사 자격증 걸고 영업하고 있죠. 우리도 합동 개념을 뭐로 바꿨는가? 공동 사용으로 바꾼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등록증 걸고 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공동 사용이에요.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일 같이 합시다 그 말이겠죠. 혼자서 중개업하게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중개 대상물 정보만 가지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데 2사람이 한 개 가게 없애고 합쳐버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중개 대상물 정보나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일을 각자 할 때보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법대로 표현하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보통 창업하실 때 처음에 창업하실 때 혼자 하기가 불안하니까 각자 등록증 걸고 가게 같이 얻어가지고 월세 같이 부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공동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일 같이 합시다 그런 개념이니까 원칙은 합동 공동 사용할 때는 책 못 찾아요 지금. 아무도 못 찾아. 숨겨놨잖아 지금. 종별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가
있고 등록관청인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가 있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남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남구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고 있고 중구에 가니까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가게도가 영업하고 있고 동구에 가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병이 각자 가게도가 영업하고 있더라고. 종별이 다 다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등록관청은 남구고 여기는 중구고 부칙이고 여기는 동구고 법인이죠. 각자 영업하다가 여기 중구에 있는 가게를 같이 쓰자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각자 두었던 가게는 없애야 되겠죠. 없애고 이렇게 이전 신고해오면 되겠죠. 동구에 있는 가게 없애고 이전 신고해오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등록관청인 시군과 달라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합칠 수도 있다 없다. 지역이 아무리 달라도 이전 신고해오면 되니까 등록관청이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 기출문이 나온 거예요.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간에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가능해요. 종별이 다 다르죠. 지금 달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일 같이 합시다 그런 개념이죠. 뿐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실무교육 다 받고 요건을 갖췄어요. 그 원칙은 등록 기준에 보셨듯이 등록 신청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를 두고 신청해야 되죠. 따로 가게 두고 등록 신청하는 원칙이죠.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부터 따로 가게 둘 필요 없이 중구에 있는 을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동사용을 합의했다면 개설 등록 신청을 해오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각자 뒀던 가게를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각자 가게 없애고 중구에 있는 을 가게를 합쳤죠. 지금 합치면 등록증은 한 개만 걸면 돼요.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합의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일은 같이 하겠지만 각자 요만큼의 물리적인 벽은 없지만 같이 서자할 때 각자 가게 둔 것 똑같으니까 등록증이나 인장등록처럼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대표자가 일괄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구성개업공인에서 각각 부담한다. 그지? 각각. 그래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공동사무소도 한 개 가게입니까 아닙니까? 각자 가게를 둔 건 아니지만 각자 등록증 걸고 있다 그 말은 요만큼 벽은 없지만 각자 가게를 한 개 둔 건 똑같아요. 공동 사용하는 경우 구성개업 공인중개사는 별도 가게 둘 수 있다. 별도 가게를 두버리면 이중사무소 아니야. 공동 사용하는 가게도 각자 한 개씩 가게를 각자 가정이 똑같으니까 별도 가게 둘 수가 없어요. 일은 같이 하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지는 의무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은 일괄하여 대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뭐 각각 부담. 그러니까 나중에 창업하실 때 효과가 갑이 자기 가게를 두죠. 밑에 을 소속 병 소속을 두고 영업하는 거 하고 예? 자기 가게 갑하고 을 병이 을 각자 등록하고 공동 사용하는 거 하고 효과가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소장은 이 사람밖에 없죠. 이 사람이 업무 정지 받으면 가게 문 닫아야지. 그잖아요. 여기 업무 정지 받아도 나머지 사람은 일해야 못해요. 한다는 거야. 효과가 업무는 계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동업할 때는 또 나중에 싸우고 그러시니까 동업계약 잘 쓰시고. 동업하는 사람은 가족끼리도 싸워야 안 싸워요? 뭐 흔히 말해 동업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게 동업이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조항만 잘 하시면 돼. 나중에 욕심 부릴 거 아니야? 난 독립하려는 니하고 들어버서 못하겠다 나갈 거 아니야? 나갈 때 권리금 조정할 거 아니야 또. 그것만 정확하게. 동업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한 금액 있죠. 그것만 반환키로 한다 이렇게. 그래야 욕심 안 부리고 한다 그 말입니다. 권리금 조정하면 일체 권리금은 조정하지 않는다.
투자 금액 이외에는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야 도장 탁탁 적어놓으면 돼요. 세 사람 다. 자, 가계는 분사무소가 한 문제예요. 분사무소. 사무소 둘 수 있는 기준은 누구든지 등록관청 권한을 구역안에 한 개만, 법인만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종별 구분 없이 등록관청 관계없이 등록 받아오면 이전 신고하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요거만. 이것 이외에 임시 중개시설물은 절대 둘 수가 없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그럼 법인은 이중 등록 가능해요? 주된 사무소, 법인도 사람이니까 이중 등록 안 되죠? 여기만 등록 신청을 하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죠. 등록증을 주겠죠. 여기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설치 신고만 해요. 가게만 별도 두고 하겠다고 설치 신고. 그러면 여기는 대표자 사원임원을 두고 중개한다면 여기는 누가 있고 책임자라고, 대표자가 누구이듯이 공인중개사이듯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주된 사무소에서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 전원이 어떤 교육 받듯이 실무 교육 받듯이 책임자도 설치 신고일 전 얼마? 실무 교육 등록 신청일 전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죠. 분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등록 절차에서는 보증을 언제 설정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업무 기준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받고 인장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하죠. 자, 여기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등록 절차가 아니네. 아닌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중개업을 하기 위한 가게이기 때문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증 설정 시기가 나중에 결론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만 업무 개시선이다. 이거 기준 잡으시면 돼. 여기는 등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신고할 때 사전 요건에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 다른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언제? 업무 개시 전. 여기는 업무 개시 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치하고자 하는 때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해야 한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좀 이따 14조 배우실 때 경공매 업무 중에서 법원 경매 대리는 아무나 해요. 법원 경매 대리 나중에 부칙 빼고 법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데 경매 대리 업무 하려면 현재 가게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까지는 못하고 법원 찾아가서 여기 같으면 울산지방법원장 찾아가서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중개업 등록 아니죠. 그때도 미리 해야 돼. 그 결론은 보증이 3번 나온다고 등록 절차에서 1번 나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나오고 나중에 맨 끝에 마지막 주에 경매 대리인 등록할 때 또 보증이 나와요. 결론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것은 뭐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만 업무 개시 전. 여기는 미리 나중에도 사전에 미리 설치하고자 나중에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한다 그렇게요. 여기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2억 이상 설정하죠. 여기는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씩.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주된 사무소 법인이 하면 이게 다 법인 가게 아니야.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최소 1억씩이니까 최소 6억 이상. 됐죠? 요거 요건에서 미리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 분사무소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실 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러 가야 되겠죠. 설치한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도 누가 있으니까
책임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는 누가 쓰고? 책임자가 쓰고 내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라고 서명 날인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인장 등록은 다 어디 가서 한다. 답은 이겁니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설치한 다음에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어디 가서 등록한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절차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분사무소 신고 등록은 주대인 사무소인데 분사무소에서 나오면 누가? 책임자가 계약서 쓰고 날인.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말은 분사무소에서 나왔는데 대표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준이에요. 그러면 남구에 주대인 사무소가 있고 경상북도 경주시에 분사무소 들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 다 갖췄죠. 경주시장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남구청에 와서 설치 신고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자격 시험 응시, 등록 신청, 설치 신고를 내죠. 그러면 수수료 납부합니다.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책임자 자격증 사본 가져가겠나요? 법인이 분사무소 쓰는 거죠. 법인 등기부 가져가겠어요? 등록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신청은 두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신청하죠. 그럼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에 네 가지를 확인해서 등록을 내줘요. 신청인이 누구인지 공인중개사 법인인지 누가 확인해야 돼? 등록 신청 받은 사람이 신청 넣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법인은 등기되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요청 하여야 하니까 우리는 자격증 사본 가져갈 필요가 없고 법인이 등록 신청 넣었죠. 등록 신청서에 법인 등록번호 넣었겠죠. 그럼 전사망 두드려가지고 법인 등기부 있는지 누가 확인하고 등록.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것 원칙이죠. 그러면 남구 무구동 100번지 임대차 계약서 가져 들어오면 등록관청에서 남구 전산망 두드려가지고 남구 무구동 100번지 두드려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네요. 확인하니까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법인 등기부 건축물 대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분사무소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이 분사무소 투고자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법인 등기부 가져가겠어요? 자격증 4번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확인해요? 등록관청이 확인해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가져가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가져야 되겠죠. 미리 보동 설정해야 하네요. 했죠. 그러면 설치 신고받은 누구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겠죠. 적합하면 뭘 주고? 신고 필증을 교부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사항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 신고한 거 아니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두겠다고 신고한 거 아니야?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 교부하겠죠? 협회 통보하겠어 안 하겠어요? 누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거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할 때 누구에 관한 사항을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주는 거 아니야?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가 한 거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한 거잖아요. 그것도 협회 통보사항 이다해. 신고 필증 교부했죠? 신고 필증은 서식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도 서식 있죠? 등록증도 서식 있죠?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신고 필증 교부해야 한다. 다 서식관계 지문이 있는 거 앞에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게 두 번 시험 나온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러면
여기 남구청장이 신고받고 신고필증을 내줬는데 여기 경주시장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 들어온 사실 알고 있나요? 모르죠. 법인이 임원 대표자 포함 임원이 회의에서 여기 취재만 게 도시피다라고 회의 끝나고 여기들 가게만 갖추고 신고는 여기 있을 뿐이죠. 여기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 간증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의 지체 없이 내 관할 지역 내 법인이 당신 관할 지역 내 분사무소 두고 영업하겠다고 신고 들어와서 내가 확인권 내고 신고 필증 내줬으니까 앞으로 네 관할 지역 내 영업을 하게 되는 분사무소 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만 한다고.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해요? 주대인 사무소 등록에 관리하니까 뭐만 해준다?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통보만 해요. 그럼 좀 이따 보실 게 보세요. 분사무소를 경주시에 두었다가 포항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죠. 이전 신고 어디 간다고?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겠죠. 여기는 알아요? 여기는 알아요? 모르니까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받고 이전 전에는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해 갔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통보하고 포항시장인 이전 후에는 네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가 이전해 갔으니까 관리 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뭐만 해준다? 통보만 한다. 서류를 송부한다는 개념은 없다는 거. 분사무소는 어디에서 서류 다 관리한다고? 주대인 사무소 통보만 한다. 이게 답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해야 한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 간청. 됐어요?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로 누가 한다? 분사무소에서 누가 한다? 책임자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사무소에 관한 서류는 등록 간청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다 관리해버리지. 서류 송부한다. 그런 개념 없고 오로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뭐만 한다? 통보만 한다.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죠? 분위기상. 쉬었다 합시다.